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 3월에는 반등할 수 있을까? 지표를 자세히 진단해보고 전략적 투자 방법 세워보는 시간 마련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직격탄을 받은 기업들 많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있고요. 유통업 그리고 소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수출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나온 수출 지표를 통해서 그 세부 사항들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원상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기사를 보니까 우려가 현실로 오고 있다. 이런 말들이 많던데 이번에 나온 수출 지표를 봤을 때 15개월 만에 월별 증가율로는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네. 근데 안에 세부 사항을 봤을 때 일평균은 감소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2월 달도 좋지 않았고요. 네. 2월 달에 반등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는데 통계 착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시요? 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는 설날이 1월 달에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에 노는 날 없이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근데 비교가 되는 작년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설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2월 달 같은 경우에 노는 날 없이 일했기 때문에 작년으로 비교해 보면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하루 단위로 따져보면 여전히 전년 대비 11% 이상 감소했기 때문에 2월 달도 수출은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에는 설 연휴가 있었고 이번에는 없었기 때문에 착시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 가장 큰 문제는요. 이번 2월도 좋지 않지만 앞으로 3월, 4월이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2월 경제지수와 3월 경제지수의 전망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2월 달 안 좋았고요. 네. 3월 달은 더 안 좋을 겁니다. 더. 왜냐하면 생산과 소비가 멈췄으니까요. 네.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이게 한국 내에서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고 글로벌리도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세계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2월 달부터 전혀 생산을 못했기 때문에 또 3월 들어서도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표상으로 보면 3월 달에도 이거 심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깨진 지표를 저희가 다음 달에 확인하게 되겠죠. 저희 전체적으로 신용카드 국내 이용액도 한번 봐볼게요. 오프라인인데요. 이 이용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그만큼 이제 밖에 나가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소비 심리가 위축됨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거든요. 이를 통해서 향후 수출도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경기의 활성화가 많이 감소하지 않겠느냐라는 걸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코스피 증시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텐데 이미 2000선이 깨지고 말았어요. 3월의 코스피 예상 밴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3월 예상 밴드요? 네. 글쎄요. 제가 선생이지 점쟁이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예상을 그래도 좀 해봤을 때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이미 악재가 다 반영이 돼서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요. 선반영되는 모습 보여주니까요. 주식은 반대로 지금 우리가 안 좋은 건 알았지만 더 나빠진다면 여기서 또 한 번의 하락이 나올 거잖아요. 네. 좀 가능성을 그래도 좀 비교해 보자면 어느 쪽이 더 큰 상황인가요? 3월 달에 시장은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네. 아마 저희가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공포지수를 보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냉정하게 놓고 보면 사람들이 너무 과도한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극도의 두려움에 쌓여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서 놓고 보면 아마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런 혼란이나 위기들을 이벤트 정도로 간주하는 그때 그냥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아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저는 이제 공포지수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잠깐 저희가 준비한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 그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 자본시장에 사람들이 느꼈던 공포를 수치화시켜주고 있는 지수입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이제 지난 주말에 이 지수가 4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지난 30년 동안 이 지수가 급등했던 경우들이 한 서너 번 정도 있는데요. 이제 98년도에 한국의 IMF를 위시로 한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죠. 이때 지수가 4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2년에 저희가 9.11 테러가 있었죠. 네. 네. 그리고 2008년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유럽발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지수하고 비교해 보시게 되면 현재 시장에서 느끼고 있는 투자자들의 공포 수준이 아시아 금융위기나 유럽 금융위기에 버금갑니다. 그 정도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사람들이 최악의 공포심을 느끼기 있기 때문에 반대로 여기서 더 확장되기 어렵다라고 보면 공포지수는 떨어질 거고 지수는 굉장히 강하게 반등할 겁니다. 예전 사례로 놓고 보면 최소한 시장은 여기서 3%에서 5% 아주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그 정도 이상은 충분히 강하게 반등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증시에서 현재의 공포를 이용한 저점 매수를 해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보다 오를 거라는 무언가의 근거를 갖고 있잖아요. 그 근거 중에 하나로 정부 정책이라던가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를 꼽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을 망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는 게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충분히 현명하고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오히려 작은 호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죠. 이를테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연준이 어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당장 다음 달부터 금리 인하할 것을 100%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이 작년 6월에도 이와 비슷한 코멘트를 했었는데요. 그 다음 달부터 곧바로 금리를 3번 연속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앞으로 이제 강력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올 거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중국은 어차피 공산당 정부고 한 사람이 결정해서 한다고 하면 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은 아마 저희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그런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들을 아주 가감하게 내놓는데 이게 이번 사태,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명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항감을 줄이면서 가감한 정책들을 펼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시장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쪽으로 또 베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더 빠질 것이다라는 거죠. 네. 이거를 정부 측에서도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공매도에 있어서 한시적 금지 이런 정책을 내놓을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부는 공매도 금지를 하지 못하겠죠.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굉장히 후진적인 정책이고요. 소탐대실입니다. 그래서 뭐 좀 공매도 때문에 짜증스럽긴 하지만 네. 장기적으로 우리가 뭐 당장 하루 이틀하고 주식 투자를 그만둘 게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는 시장을 오히려 효율화시키는 도구거든요. 다만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금씩의 규제들을 내놓는다라고 하면 지금 과도하게 몰려있던 공매도들이 숏커버링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되팔았던 주식을 다시 사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장에 자연스러운 상승 압력을 만들어주겠죠. 뭐 어떤 쪽이든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다라는 건 뭐 계속해서 늘어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에 따른 쇼커버링의 반발 매수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럼 3월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교수님은 그래도 시장이 저점을 잡고 반등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주목해 볼 만한 업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럼 뭐 정리하면 3월 시장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좀 네. 확신이 있으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사실 이런 데 나가서 애매하게 얘기하면 뭐 이도저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어떤 걸 살 거냐. 지금 이제 여러분들 계좌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손실이 크게 나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먼저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급락이 이후에는 급등이 나오기 마련이고요. 네. 급등은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심으로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그냥 죽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네. 그 많이 빠진 종목들 중심으로 사시면 되고요. 이제 새롭게 좀 포트를 구성한다라고 보면 3가지 정도의 테마가 있겠죠. 첫째는 이제 지난주 주말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 급등하면서 마감됐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241선에서 정확하게 맞고 반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하고 IT 쪽은 뭐 여전히 좋을 거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제 중국 그 우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중국의 핸드셋 업체들이 거의 공장을 가동 못 하고 있잖아요. 네. 반대로 보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IT하고 전기전자 이런 쪽이 가장 강하게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거니까 당연히 금융주들, 뭐 은행들도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일 거고요. 뭐 덧붙여서 심리가 회복되면 바이오 쪽으로 또다시 매기가 쏠릴 수 있죠. 그래서 IT, 금융, 그다음 바이오 이렇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질병 공포가 시장을 이렇게까지 침체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럼 투자자분들에게 앞으로 대비해야 될 사항이라던가 좀 증시에 맞서는 데 있어서 조언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교수님? 역사책을 좀 봐야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역사를 쭉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매번 이제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사람들은 이번은 다를 거야. 이건 정말 큰 일이 될 거야라고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보면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0.5%죠. 근데 사스가 7%였고 메르스가 34%였으니까 이번 걸려도 웬만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감의 치사율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냥 가볍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걸려도 가볍게 앓고 넘어가거나 또는 증상조차 느끼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죠. 참고로 작년에 미국에서 독감 때문에 14,000명이 죽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독감 때문에 이 난리를 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면 이번 일은 이벤트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는 더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어려웠는데 그러면서 이제 구조조정이 돼 가고 있는 과정이었고요. 이번에 제대로 한번 어려운 국면을 지났기 때문에 한계 기업들이 이제 비로소 문을 닫는, 바꿔 얘기하면 생태계가 새롭게 바운딩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거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회복 속도도 더 빨라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그래도 3월에는 좀 기대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원상필 교수와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